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만입니다. 오늘은 종목 스터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동진세미캠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다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 전반부엔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회사가 딱히 뭐 영업이익이나 내용들이 훼손된 경우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동지세미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면 매수를 좀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외로 보면 또 주가가 상승을 할 땐 높은 또 수익률을 또 추구해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이런 종목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저평가되어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동진세미캠이 IR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 증권사 애널들의 리포트 커버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시총하고 영업이익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전공정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또 동종업에 있는가, 동종이라고 하긴 그런데 뭐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원익 IPS,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케, TCK. 이 중에서 제가 리포트 안 드린 종목은 한솔케미칼하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제가 리포트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니스가 가장 시총이 현재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이오테크니스보다 좋은데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영업이익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시총의 보다 10%가 넘는 이런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 PE 한 10, 이 정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평가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업이익이나 내용 부분, 물론 2분기 영업이익이 이오테크닉스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입니다.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동지세미캠 주가는 더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의문점이 좀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그래도 이제 보통 리포트 보고 자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 주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PER 뭐 한 적어도 15 정도 충분히 봐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주가 부분은 PER 11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기준치로는. 제가 이거 자료는 어제 기준치로 이야기 드렸고, PER 10대면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꾸준하게 우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십니까? 예,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YY 대비해서 성장률 부분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다만 매크로 지표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PER 15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8,000원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한 4만 원만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높은 또 수익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때가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도 해야 되고 언제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6월 5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 단 한 번도 반등이, 요거 뭐 잠깐 있었던 반등 빼놓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이 중심점 구간이 여기에 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 기준보다 높은 쪽은 조금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는 구간이고, 이 아래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덜 평가받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ER 15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매크로 지표가 좋아져야 되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6월 5일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수 동향을 보면 꾸준하게 매수를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긴 한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은 유일하게 찾아보면 여기 동진세미캠이고요. 기관만 유일하게 지구장창 매도 쳤어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해 왔다. 자, 특히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을 좀 비금을 한번 쳐보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 많이 매수를 했다. 이 기간은 뭐 7월 중순부터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치지는 현재 구간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은 기관이 셀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이나 내용, 글쎄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IR자를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우리가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 테이블, 그죠? 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죠?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제가 오늘은 일봉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상한 경우가 되겠죠. 보통 일봉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보통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있잖아. 2023년도 저점도 깼어요. 예, 이거 저는 충분히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전 한 3년치 정도에 되는 부분에서 그보다 저점이 들어온 이 구간은 얼마나 매력적인 구간일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야, 이건 가격 경쟁력 아닙니까? 주식은 매수했다 파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봉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아, 나빠, 뭐, 이런 거 판단 내리고요. 수급 현황은 뭐,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보면,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도 구간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전에 있던 얘기는 좀 하지 말고요. 코로나 기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1년부터 해서, 야, 이 구간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게 여기서 나타나냐?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게 6월 5일부터 반등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또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하반기에 보면 주가의 상승폭을 보면 그런 과거의 패턴이죠. 뭐 이건 퀀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하반기죠. 요게 하반기 나타난 것이고요. 여기도 하반기 때 여기도 많이 돌렸잖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하반기 때 대부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했었음을 알습니다. 물론 2020년도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연말장세에서 얘가 배신을 때린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항상 그전에는 이게 보면 항상 보면 여름부터 했잖아요. 계속해서 눌려 들어온 게 보통 한 9월, 10월까지 눌렸고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요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지금 정도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이 항상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지 않긴 한데 지금은 나름 저평가 구간에 분명히 진입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고 종목 스터디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회사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추석 전에 꼭 매수를 해야겠죠? 지금 또 오늘 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충분히 더는 매력적인 구간에 더 진입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글쎄요. 주봉상의 양봉으로 떠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그렇고 양봉 다 보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 예. 저점에서 위로 튈 때 일봉 주봉도 같은 경우도 크게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줄 수 있는 포인트는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니케어 뉴스 케어만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스윙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 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